어떤 사람들은 진심이 안 통하고 정치적 왜곡이나 언론 플레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숨이 막히고 내가 뭘 잘못했나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속한 환경은 말이 안 통하고 진심이 통하지 않으며 힘 있는 자가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진실처럼 보이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감정보다 남의 시선을 빨리 계산해야 하고 진실보다 여론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공감은 사치고 통제가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나 위협으로 보게 되죠. 특히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 중에는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감각을 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방어기제이고 공감 능력이 아니라 조종 능력이며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약점을 삼아 자신을 부풀리는 방식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런 시스템에서 기능하지 못했다면 그건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당신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투명함, 깊이, 진심, 내적 질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질서 안에서는 숨이 막히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정당화되는 인간관계.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돈 줬으니까 말 들어야지. 내가 월급 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쓴 만큼 써먹는 거지. 이런 사고는 결국 남을 도구로 쓸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도구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제공하는 기능 이상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가 버리면 가치도 사라졌다고 느끼고 기능적으로 유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하죠. 이후 그들의 삶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들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번아웃, 병, 이혼, 자녀 문제 그리고 자문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이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의식의 방향 전환과 정서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 진짜로 회복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회복되다 말고 다시 시스템에 굴복해버립니다. 2. 점점 더 기능화되는 사람들. 이들은 적응을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인간성을 잃은 줄도 모르고 타인을 경계하고 소비하면서 조직 내 정치와 이익 구조 안에서 자신을 동일시해요. 자신을 기능으로만 여기고 타인과도 감정적으로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삶은 점점 정책적 목표, 소유, 효율로만 구성되고 결국 혼자 남거나 의미 없는 반복 속에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위해 평생을 바쳤나 그제야 후회가 밀려오죠.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자신의 잃어버린 감각과 아픔을 직면할 용기, 그리고 진짜 인간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기는 보통 병을 앓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아이가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줄 때, 또는 고도로 정렬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생깁니다. 그런 사람의 정서적 깊이와 존재의 반사율은 그들에게 충격이자 거울이 됩니다. 처음엔 그들을 위협처럼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생을 바꾸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시스템 안에서 숨 막히거나 나답게 존재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혹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나요? 당신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진심과 감정이 흐를 수 없는 곳에서는 차라리 살아남기 위해 빠져나오는 게 진짜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반사경이 되길 바랍니다. 느낀 점이나 떠오른 사람,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존재로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